늦가을 장례식장. 재벌가 회장이자 지역 유지였던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조문객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지만 장례식장 한쪽 공기는 싸늘했다. 바로 강 회장의 세 자녀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부인 윤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슬픔은 잠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막대한 유산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차분히 말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의 절반은 윤 여사에게,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그 순간 큰아들 도주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그 여자에게. 둘째 딸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역시 저 여자가 아버지를 홀린 거야.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추가로 고인께서는 생전에 막내 아들 지훈에게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뭐? 지훈이한테? 큰아들과 둘째 딸의 눈은 번뜩였다. 이건 불공평해.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거야. 막내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누굴 더 믿었는지 그게 답이지. 그날 이후 가족은 철저히 갈라졌다. 큰아들 도주는 회사를 차지하려 했고 둘째 미경은 부동산을 요구했다. 윤 여사는 변호사와 손잡고 자신의 몫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막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도준과 미경은 결국 손을 잡았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윤 여사도 지훈이도 다 쫓아내자. 그들은 몰래 서류를 위조하고 윤 여사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윤 여사가 숨겨둔 비밀 계좌에서 거액이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돈의 수취인은 바로 막내 지훈이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 도주는 소리쳤다. 이제 알겠지. 지훈, 내 놈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공범이었어. 그러나 지훈은 태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당신들이 오직 돈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걸. 그래서 나한테만 맡긴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고인의 최종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모두의 눈이 일제히 문서에 꽂혔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공포로 일그러졌다. 모두의 시선이 문서로 쏠렸다. 그리고 울려 퍼진 낭독.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재산은 잠시 남지만 결국 사라진다. 너희가 탐욕에 무너진다면 내가 평생 쌓은 것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지키고 용서한다면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순간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큰아들 도주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둘째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보셨구나. 윤 여사 역시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동안 지키려 했던 건 돈이었지만 결국 잃은 건 가족이었다. 막내 지훈은 담담히 일어나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신 건 이거였어. 우리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것. 긴 싸움 끝에 가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배가 남았지만 더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 맴도는 듯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생각났다. 강 회장의 사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마음을 황폐하게도 만든다. 탐욕은 가족을 갈라놓고 의심은 피보다 진한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끝내 남는 건 한 장의 계약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다. 그것을 잊는 순간 유산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다.